자리에 앉게 된 걸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박남매 오라버니 박지원 의원님께서 좀 맞아주라고 했는데 안 맞으시려고 자꾸 토시를 달아서 자꾸 매를 더 버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히 유념하셔서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일 열심히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요. 이 경력 보니까 법사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국 법무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제대로 그렇습니다. 일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마구니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법사위원장이셨죠? 맞습니다. 예. 그때 좀 일을 잘 보셔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권력에서 비호한 게 아닌지 그런 비호에 따라서 밝혀졌어야 될 성폭력 내지 성접대의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물론 경찰을 수사를 했고 이후에 검찰에 넘어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한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두고 당시 장관이 청와대의 말을 듣고 비호를 했다. 이런 말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자위원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음에 기회에 말씀하시고 어쨌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잘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중소기업들한테는 도피처 내지는 해방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가 있던 업체들은 모두가 다 흑자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에서는 개성공단 좀 조속히 빨리 재개할 수 해달라라고 여러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방향을 두고 혹시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과 입장에서 다른다 한다면은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중소기업계의 뜻을 받아들여서 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소기업계는 뭐 당연히 그 개성공단 재개를 아마 갈망하고 있을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겠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청와대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또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마치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면 될 것처럼 하지만은
지금 국제적 여건이나 외교적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 이러 봅니다. 지금 후보자님 혹시 김동연 패싱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홍남기 패싱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 지금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 아닙니까? 네,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별도로 기재부 장관을 부총리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경제 네. 운용에 대한 팀장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팀장인 기재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뭐 산업 관련한 경제 관련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런 부처들이 부총리를 제외하고 논의하지 않고 청와대랑만 이야기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것인데 않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팀장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안 들어보셨다니까 홍남기 패싱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LPG 차량 일반 판매 허용하는 데 대해서 기재부가 주관 부처인데도 전혀 모르고 청와대와 산자부 장관만이 이야기를 처리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네. 예. 추경,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 같잖아요. 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모른 채 일이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